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8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와 두뇌 훈련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이러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할 때가 있지요. 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빛이 없는 곳에 캄캄한 곳에 검은 고양이를 찾으라고 하시면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자기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의 흐름을 도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 소리를 서로 많이 하시지요. 자, 그 물음은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볼 때 마음에 드는 모양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도형을 닮았을까? 자, 둥글둥글한 도형? 아니면 뾰족한 삼각형? 아니면 평형의 사각형? 자, 뾰족함과 평평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오각형? 아니면 이유아래가 평범한 양옆으로 뾰족한 모양을 안정적인 육각형? 자, 일정한 형태에 이루지 않고 모두 열려있는 S자형, 곡성형일 중에 어떤 모형을 나는 닮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형과 남이 나를 생각하는 모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 도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잘 굴러가지만 네모는 안정적인 형태로 딱 멈춰져 있습니다. 세모형은 뾰족함은 고 무디지 않는 민감한 시각과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뤄질 도형은 세모입니다. 자, 세모와 네모의 안정적인 조합, 이것은 신중하게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사각형과 잘 구르는 동그라미의 조합은 융통성이 더해진 갈등 중재형의 육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곡선 형태의 S형은 정해진 어떠한 틀을 거부하는 자유로움의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곧 창조의 완성, 창조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과 서로 어울려져서 각기 다른 모양에 따라 사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모양 방식으로 사는 게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만 다른 모양의 사람과 나와 같은 모양의 살아주기를 이렇게 어떻게 요구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은 더더욱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타고난 형태가 마음에서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모양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나는 심한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더욱 타고난 어떤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서서히 새로운 자기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손상된 어떤 도용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도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도용과 색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형태를 시각화하여 나는 어떤 모형의 사람이며 어떻게 치임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불안, 분노, 강박증 등에서 벗어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여러분들의 도형과 색채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실제 활동은 도형 시리즈 1입니다. 앞으로 도형 시리즈가 많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할까 합니다. 오늘의 도형 시리즈 1은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와 좌우의 뇌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9개의 스틱으로 삼각형을 만들기. 2단계 종이 접기를 통한 삼각형 만들기. 3단계 명화 퍼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3번째 뇌 이야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퍼 페인팅을 아마 소개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 오늘의 3번째 3단계는 명화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조각을 이루어서 하나의 완성된 삼각형을 만들어지는 퍼즐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4단계는 삼각형을 이용한 단어 게임입니다. 단어로 시작돼서 문장으로 이어지고 문장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4단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USJMI 칼리지 전임 교수인 육경순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단계 4단계를 걸쳐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육경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9개의 나무 스틱을 가지고 하나의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큰 정삼각형 안에는 4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각형을 만들 때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틱을 어디에다 놔야 우리가 4개의 작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2개의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용해서 3개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더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위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나무 스틱 9개로 하나의 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 스틱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데 이제 제가 4개의 삼각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큰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3개, 4개. 좀
좀 더 쉽게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를 이용한 뇌 운동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몬테소리 교구가 있습니다. 이 교구가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종이 접기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구는 다시 위로 올리시고요. 삼각형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접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4개의 작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아래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쪽 삼각형을 접어서 왼쪽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삼각형보다 많이 작아졌죠. 다시 펴서 이게 몇 개의 삼각형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접어보겠습니다. 아까 접었던 대로 다시 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접으면은 더 작은 삼각형과 더 많은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반절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왼손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을 접어서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접어서 두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 더 작은 삼각형이 되었죠? 이것을 다시 펴서 이제 몇 개의 삼각형이 있나 우리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의 정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으면 접을수록 더 많은 삼각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명화 퍼즐 게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명화를 잘 감상을 해보세요. 이 명화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츠너라는 화가가 1900년대에 그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명상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이따 퍼즐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야 좋은 건지 어디에 가야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명화는 우리 뇌에 우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즐을 만들 때 숫자를 쓸 텐데 그 숫자는 우리 뇌의 오른쪽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화 퍼즐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두 뇌가 서로 양쪽으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를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화를 접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명화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종이 접던 그 방식대로 위에서 아래로 먼저 접습니다. 반절을 접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위에다 놓고 오른쪽에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접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접었던 이 명화의 삼각형을 펴서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기 전에 우리가 넘버를 써야 되겠죠? 펜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버를 쓸 때는 그 위에다 쓰지 마시고 뒤져보면은
여기에다가 넘버를 쓰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가위로 잘라줘야 되겠죠. 퍼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를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랐어요. 우리가 쭉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하면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숫자를 넣으시고 이렇게 5, 6,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잘라겠습니다. 잘라서 삼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삼각형, 많은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뒤집어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즐 만드는데 우리 그 집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퍼즐 게임을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퍼즐 게임 놀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되겠습니다. 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위로 자른 16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삼각형 이게 4개의 삼각형이 있었죠? 4개의 삼각형으로 된 하나의 삼각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 안에 넘버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원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한 음절로 된 단어를 1분 안에 몇 개나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너, 울, 맘, 요, 아, 야, 고, 몸, 곰, 내, 둘, 셋, 넷, 열, 차, 배, 새, 꽃, 집, 맘,
이렇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너무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뇌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뇌로서 젊은 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삼각형 같이 여러분들이 두 음절로 된 단어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1분 안에 몇 개의 단어를 빨리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희망, 오늘, 어제, 엄마, 미워, 건강, 풍선, 사랑, 가자, 빨리, 손자, 손녀, 따뜻, 아파, 조카, 노래, 말이, 좋아, 풍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삼각형을 기억하세요. 이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삼각형을 기억하실 때 세 음절로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파요, 사랑해, 날아가, 먹으렴, 우울해, 잠자자, 미워요, 가버려, 화나요, 버려라, 용기 내, 열심히, 이렇게 세 음절로 된 단어를 많이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몇 개나 1분 동안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복해요, 어서 오렴, 날입니다, 축하해요, 천천히 가, 맛있어요, 나아가자, 배고파요, 밤새도록, 새벽마다, 돌아와요, 많이 먹어,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생각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장을 나무 막대기에 썼습니다. 뇌 건강 신경 써, 뇌 운동 열심히 합시다. 좀 문장이 완벽하지 않고 좀 엉성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울집 예쁜 꽃 바라봐요. 차 마시고 천천히 가. 아, 우리 사랑해, 행복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나라 버려라, 나아가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새 한 마리가 짹짹 노래를 불러요. 어제 곰 3마리 집 안에서 보았어요. 난 오늘 용기 내 바라봐요. 마음 아파 우울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와 문장 속에 있는 여러 음절로 된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의 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 손녀 밖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새를 보았어요. 예쁜 새 2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짹짹 노래를 부르자 우리 손자, 손녀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가 하늘을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조용해 하늘을 쳐다보다가 손에 들고 놀던 풍선을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른 영역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젊게 하는데 오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제가 워크시트 나가는데 그 워크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삼각형 4개로 접을 수 있는 하나의 워크시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접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워크시트에 활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16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선이 들어져 있습니다. 2번을 접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명화, 아까 삼각형 우리가 잘랐던 그 명화 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즐 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히포크라테스의 신의 질병이라는 저서의 제1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익살, 그리고 슬픔과 고통, 비탄과 눈물 모두 우리 두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기 사람들이 다른 모양과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인성을 구성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형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도형들은 어떤 고민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 나의 뇌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째 이야기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의 두뇌의 훈련 아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